결국은 이제 이 전쟁이 테슬라 때문에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생님 네. 채널에 보니까 테슬라 공장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장 이야기를 표현하는 표현 자체가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심장을 찔렀다. 내지는 뭐, 테슬라의 문화다. 이게 약간 문학적인 그런 감성도 느껴지고, 되게 전 너무 좋았던 것 같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성 충만 엔지니어입니다. 감성 네, 엔지니어링 공부를 잘 안 했다. 근데 전공은 뭐 하셨어요, 참? 자동차 전공입니다. 자동차 전공이시구나. 자동차 전공하고요. 미국에 와서는 기계 전공했습니다. 저는 산업공학이거든요. 근데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도 공대생이에요. 산업공학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산업공학에는 좀 수식이 좀 덜 나와서 맞아요. 좀 머리 식힐 겸 최근에 텍사스 공장이 어떤 의미인지의 에피소드 4에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도요타 웨이, 그러니까 도요타 저스트 인 방식. 타임 많이 그 산업공학에서 많이 하잖아요. 저스트 인 타임,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테슬라 방식이 펼쳐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아무튼 산업공학에서 나왔던 그 흐름이 테슬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테슬라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네. 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공정 최적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보면은 네. 학교 다닐 때 저렇게 해야 된다고 배우긴 했거든요. 근데 네. 그 조금 개선하는 정도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테슬라의 그 텍사스 공장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제가 지금 4부작이나 5부작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1부작의 제목을 적의 심장을 찌른 텍사스 공장이라고 한 이유가 네. 테슬라 공장을 세운 그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했냐면 소비자가 가까운 곳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판매하는 게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더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 보면 새로운 것도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그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요타, 현대자동차 지금 각 세계에 없는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더 멋지게 표현한 거고요. 실제 그 뒤에 이면은 뭐냐면 큰 소비자가 있는 곳에다가 지은 거지만 중국은 약간 그런 식의 개념이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그 심장부에다가 찌른 거예요. 그죠? 그 시골에다 지은 것도 아니고 독일의 진짜 중심부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BMW랑 벤츠랑 한바탕 해보겠다라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기고 있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이번에 세운 테슬라 텍사스 공장은 가장 큰 사이즈인 것도 무섭지만 헤드쿼터를 옮기면서까지 이 크게 만들면서 어디로 들어왔냐면 텍사스로 들어왔는데, 이 텍사스라는 데가 자동차 회사들한테 너무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사실. 그런가요? 어떤 의미에서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단일 차종이 뭔지 아세요, 혹시 효성님? 포드? 뭐지? 모르겠어요. 포드의 F150이라는 픽업 트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려요. 근데 그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텍사스예요. 포드 F150 하나의 판매량 매출이 디즈니 전체의 매출 아니면 코카콜라 전체의 매출보다 훨씬 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포드 150 하나 가지고 뭐 GM의 실버라도 하나 가지고선 디즈니 매출을 이겨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2배 더 많이 팔리는, GM은 약간 이렇게 두 개를 뭉뚱그리거든요. 실버라도 뭐 GMC, 캐니언 뭐 여러 가지를 뭉뚱그려서 판매량을 나오기 때문에 전체 판매량은 GM이 1등이지만 단일 차종으로는 포드의 F150이 이겨요. 근데 그 판매량은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 미국의 남부 도시들, 텍사스, 아리조나 이런 쪽에 가면 많이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시골이고 이게 뭐 농사짓고 뭐 많이 하니까. 그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사막도 많고 하니까 사막에서 액티비티 하고 그러려면 다 픽업 트럭에다가 그 카트 같은 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캠핑하기 위해서 버기카 같은 거. 버기카 같은 거. 그다음 뭐 캠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집집마다 하나씩 없을 수가 없는 트럭이거든요. 네. 그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큰 주인 텍사스의 심장에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모두 다 나의 텃밭이라고 노리고 있는 이 심장에 사이버 트럭 만들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심장에다가 칼을 푹 꽂은 거야.
진짜 이 의미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텍사스 그러면 텍사스에다 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텍사스가 그런 지역인지 또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고 그것이 야 나 한번 해볼 거다 내가 지금 푹 이럴 거라는 거는 진짜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이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커버한 사람들이 별로 없죠. 왜냐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그 안에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하죠. 왜냐면 야 지금 맞았어. 사실 위험한 상황이거든. 이런 상황이라는 말을 지금 좀 위험하거든. 말은 못하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거든. 지금. 그렇군요. 즉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랜저가 제일 잘 팔린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테슬라가 한국에 그랜저리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러 들어갔어. 와 그러면은 현대자동차가 위기는 위협감이 얼마나 클까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완전 우리가 팔고 있는 그 텃밭에 보수 정당 뭐 아니면 뭐라 진보 정당 그 텃밭에 들어간 거군요.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땅이야 이러고선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으로 100만 대씩 만들겠다고. 와 그러니 이 지금 제가 심장에 이렇게 비수를 꽂았다는 말은 사실은 문학적인 게 아니라 약간 피부로 이게 말 못하는 고민으로 사실은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 심장에다가 칼을 꽂고 들어왔어요 지금. 네. 만약에 진짜 사이버 트럭이 내년부터 나오고 잘 팔리고 텍사스 지역에서 인기가 있어지게 되면 이 타격은 모델 3랑 모델 Y가 잘 팔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타격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 정신적인 데미지도 크겠네요. 약간 뭐라 그러죠? 이제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F150 그 뭐죠? 라이트닝 트럭 빨리 만들고 빨리 대비해야죠 지금. 그 시장 안 뺏기려면. 그렇군요. 네.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지금. 다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 테슬라 그 공장 텍사스 공장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내가 50분짜리 영상인데 토막토막 끊어서 보는데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는 올림픽이라고 제가 지었는데 테슬라 올림픽. 그걸 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회사 혹시 공장 오픈하는데 보셨습니까? 네, 뭐 축제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 영상에서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와가지고 운동회를 시작합니다 뭐 얘기하는 거랑 아니면 뭐 사단장님이 뭐 군대에서 뭐 하면은 우리 다 열중시하고서 이렇게 듣잖아요. 뭐 군대에서 사단장이 갑자기 열중시하고 뭐 이런 분위기의 연설을 하든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뭐 학부모님들 모아놓고 뭐 지역 유지들 모아놓고 오늘 무슨 우리 1회 행사를 개최합니다 막 이러는 행사에 이건 갑자기 로데오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춤을 추고 댄스를 치고 사단장이 그러는 거지. 지금 뭐 힙합 틀어놓고 뭐 자동차 회사가 오픈될 때 그런 오프닝 행사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CEO가 뭐 말하고 뭐 그 지역의 지역구 위원이 와서 얘기하고 뭐 좀 더 나아가면 오바마라든지 뭐 위에 있는 대통령들이 오셔서 연설해 주시고 근엄하고 안전하고 그냥 그런 그 사람 연사들에만 했죠. 예, 그런 연사만 했었는데 이거는 완전 축제가 됐잖아요. 축제가. 그것도 인상적이었겠네요. 문화예요, 문화. 네? 그것도 엄청 인상적이었겠네. 무섭더라니까요. 이거 뭐야? 아니, 다른 회사 다니는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싶을 정도면요. 이거 문화죠, 문화. 이게 어떤 그 생각을 들게 하냐면 원래 애플이 망할 뻔하다가 아이파드 그쪽으로 해서 살아난 거잖아요. 네네. 그 처음에 아이리버 막 이기면서 네. 그걸 개발한 사람이 저의 대학 동창 그 선배예요. 부사장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스티브 잡스가 너한테 그거 이제 약간 스타트업처럼 해보라 해가지고 뜬 게 그건데 그때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와가지고 그 아이팟들을 막 뿌렸어요. 그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이팟에서 또 뭘로 변해가고 그다음에 변해가고 하면서 아이패드가 나오고 아이폰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거 나올 때마다 막 열광했고 막 그 줄 서가지고 받고 막 했던 행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테슬라 요번에 공장 오픈하는데 그게 오마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문화네, 문화 이제. 이거 올림픽이에요, 올림픽. 그냥 올림픽 월드컵 뭐 매년 4년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공장도 매년 열어 또. 지금 5대양 6개주에 뭐 열었다는데
더 열겠죠. 뭐 아프리카에도 열 거고 뭐 다 열겠죠. 열 때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도 또 포커스하고 와 이건 전 세계적인 무슨 이벤트가 되는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약간 텍사스 공장에 좀 놀란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제가 뭘 놀랐냐면 사이즈. 제가 기아 공장 얘기를 좀 했었는데 기아 공장이 사이즈가 더 커요. 네. 기아 공장도 조지아에 있는 기아 공장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뭐냐면 위성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위성 사진을 보면 현대 파워텍, 모비스, 기아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 큰 부지에. 그래가지고 이 회사들을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을 했어. 서로 다른 회사인데 연결이 돼가지고 만들면은 저 회사로 가고 저 회사에서 만들면 컨베이어 타고 가고 굉장히 혁신적으로 멋있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멋있는 거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치. 멋있는 거 아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왜냐면 테슬라처럼 이렇게 공공연하게 막 뻑적지근하게 이벤트처럼 떠들면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고 단일 공장으로는 가장 큰 공장. 이 단일 공장으로 가장 큰 공장이라고 하는 이 의미. 그 공장 안에 모든 걸 다 넣었는데 스트림라인으로. 근데 이게 에피소드 4로 이어지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산업공학 얘기로 들어가면 뭐 저스틴 타임이니 도요타 웨이니 막 이런 방식으로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이게 어디에서 개선된 거냐면 처음 시작은 누구예요? 그 헨리 포드 아닙니까? 그쵸. 헨리 포드가 원래 수제작으로 만들고 있었던 자동차를 컨베이어 벨트. 이거 뭐야? 컨베이어 벨트로 해가지고 찰리 채플린처럼 그냥 노동자는 하나의 볼트만 계속 조이면 되게끔 만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이것도 개선할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개선 카이젠이라고 해가지고 도요타에서 그 개선을 해서 뭐 칸반 시스템, 뭐 저스틴 타임, 뭐 린 매뉴팩처링 뭐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헨리 포드의 대단한 점이 뭐냐면 여기 디트로이트에 오시게 되면 제가 뭐 구경을 시켜드릴 텐데 뭐냐면 헨리 포드 자동차 루지 팩토리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게 헨리 포드 천재였어요. 테슬라 머스크처럼 천재였는데 뭐였냐면 야 이거 뭐지? 그냥 철광석부터 만들면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헨리 포드 루지 팩토리에 가면은요 철광석 뭐 모래 산 막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모래 철광석 코커스 뭐 그 용광로에서 쇳물 녹여가지고 철판 만든 게 공장으로 들어와서 컨베이어 벨트 타가지고 자동차가 나와요. 로우 머터리얼부터 카까지. 그러고 그 공장이 어디 세워져 있냐? 디트로이트에 세웠잖아요. 왜 디트로이트냐? 디트로이트는 5대호가 접경한 지역이거든요. 배가 들어올 수 있구나. 큰 배를 띄울 수 있어요. 네. 배에다가 싣고요. 그 공장 안에 뭐가 있냐면 큰 대형 전보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활주로가 있어요. 비행기랑 활주로랑 100개까지 다 만들어 놓고 완벽한 그러니까 텍사스 기가 팩토리를 만든 거죠. 옛날에 포드 기가 팩토리를 만든 거죠. 포드의 헨리 포드도 천재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걸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뭐 수직 계열화 포드 테슬라가 하잖아요. 사실 수직 계열화의 1등은 누구냐면 첫 주자는 포드였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씩 외주를 준 거죠. 잘하는 거 뭐 예를 들어 파워트레인은 네가 만들어. 의자는 네가 만들어. 그러니까 점점 갖고 와가지고 조립하는 걸로 바뀌어가면서 도요타가 거기에서 더 그 마른 수건도 짜는 극대화의 옵티마이제이션 그 효율화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텍사스 공장에 로우 머터리얼부터 자동차까지 다 하겠대.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포디즘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야. 포디즘이라고 하거든요. 포디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지금 포디즘으로의 회귀야. 로우 머터리얼부터 자동차까지. 그러니까 배터리 들어와가지고 의자 만들어서 페인트 칠해가지고 자동차 그 뭐죠? 기가 프레스로 찍어서 자동차 나오는 것까지. 이거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공장을 파는 테슬라라고 썼는데 테슬라가 이거는 그 어떠한 미국 채널이고 어떠한 한국 채널이고 어디서도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딱 한마디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걸 제가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Our factory is the product. 딱 그랬거든요. 와 이거 맞다. 팩토리를 프로덕트라고 생각하다니 이거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The factory is the product라니. 와 그럼 팩토리 팔겠다는 얘기? 그게 뭐예요? 그럼 도요타 방식을 전파하겠다. 포드 방식을 전파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방식만 전파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이게 루시드, 지금 리비안 뭐 다 지금 신생업체들 겪고 있는 게 뭐예요? 생산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뭐 거기만 안 되나요? 벤츠, 복스바겐 뭐 기존의 기라성 같은 회사들 다 겪고 있는 문제들 결국은 테슬라 방식으로 와야 되는 건데 이거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아 진짜 일론 형님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진짜 너무 극과 극의 평가가 있는 사람이라 너무 찬양하면 또 너무 찬양한다고 욕을 먹지만 그치. 근데 보면 볼수록 기존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 뒤통수를 치는 아니면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런 효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FSD나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이나 이런 것도 니네 어차피 못 만드니까 그냥 내 거 사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는 것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를 하나씩 해봐라. 근데 뭐 6년 차이 난다며 내 거 사는 게 어때? 내가 라이센스 주고 할게.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그걸 하나의 프로덕트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되게 인상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테슬라 자동차 모델 3 이런 걸 파는 게 아니고 공장을 판다고? 아니면 공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방식을 판다고? 와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근데 테슬라 보면서 그 영상 보면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캐치한 제가 일단 네. 쓰담 쓰담. 제가 자랑스럽고 네네. 이런 부분을 알아채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게 안타까워요. 아하. 왜냐하면 사실은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데 무서움일 수도 있어요. 테슬라에 대한 무서움일 수도 있고 약간 무시함일 수도 있고.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 은근히 오히려 자동차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더 모르는 경향이 더 많아요. 얘기해 보면. 얘기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죽이는 회사? 깜짝 놀래요. 자동차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너무 무모하게 FSD 같은 거를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저희는 어떤 거 하나 개발할 때 이것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파생을 fail safe라고 하는데 fail safe tree를 만들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사고가 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날 수 있고는 fail safe tree를 만들어요. 쭉 나무를 만들어서 모든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미연에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가점을 주고 이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방식을 찾아서 생산을 하는데 테슬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던지고 문제 생기면 소프트웨어로 고쳐라는 방식이 기존 자동차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약간 바더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약간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은 이해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꼼꼼하게 남의 회사니까 뭐 잘 안 보기도 하고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무서운 말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꼼꼼하게 보시지만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시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쵸. 이런 부분들은 잘 캐치가 안 되는 거죠. 감성적인 부분까지. 캐치해서 내 심장을 왜 찔러? 부분... 막 이런 거죠. 왜 낯을 왜 가만히 있는데 이런 느낌을 어떻게 받겠냐고 애널리스트가. 좀 그런 거죠. 근데 지금 효성님은 전공이 그러셔서 그런지 몰라도 네. 참 대단하신 게 그 말에 공감하셨다는 게 더 대단해요. 왜냐하면 공장을 판다는 개념을 잘 못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도요타 웨이, 그 도요타 웨이가 지금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도요타 방식이 지금 지고 있고 그거에 새롭게 등장하는 게 테슬라 웨이가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위험을 감지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테슬라는 다 전동화 뭐 이런 것만 지금 FSD 이런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테슬라 팩토리에 대한 테슬라 요번에 텍사스에 지은 이 공장을 정말 얼마나 무섭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동차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뭐 미생님이 이제 새로 쓰신 그 오토워라는 책을 읽어야 되는 분들도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일반인들이 읽으셔도 되지만 꼭 읽었으면 좋겠는 분은 자동차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돈 벌고 싶은 분들이 읽어야죠. 왜냐면 사실 자동차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오히려 테슬라에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식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테슬라를 사라 말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테슬라를 250불, 그러니까 지금 단위로 따지면 50달러에 다 팔은 거잖아요. 그때는 정크본드 발행하니까 저는 망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팔았는데, 그리고 알면 알수록 팔 수밖에 없어. 왜냐면 너무 불안해서 처음에는 테슬라가. 그쵸. 그러다가 이게 너무 올라가니까 저는 부랴부랴 500불에 산 거예요. 250불에 팔고 500불에 산 것도 대단한 거지. 그럼요. 싸움 해줘야지. 네, 그럼요. 근데 많이 못 산 게 이제 안타까운 거지만, 근데 지금까지도 자동차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테슬라 주식을 안 사요. 못 사.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단 한 주라도 사라. 관심을 가지라도 한 주라도 사라. 너 나중에 배 아프다라고 얘기하는데 못 사. 이게 자기의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건지 참 안타깝죠. 근데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 텐데. 그 심지어 자동차 사람들이 모여 있는 블라인드라는 그 앱이 맞아요. 한국에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현직자들이 얘기하는 네. 거. 가끔 테슬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현대자동차나 뭐 그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글을 올려요. 네. 우리 소위 말하는 지읒됐어. 이러면서 쫙 올리거든요. 그러면 현직자들 밑에 댓글 쫙 달리면 왜 우리가 그런데 공감 못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되게 웃기죠. 그 자동차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데 오히려 자동차 안에 있는 협력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그 무서움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지금. 현실 부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알고 싶지 않은 거죠. 뭐 댓글로 사람들이 또 밑에 달아주시겠죠. 뭐 이거 보시는 분들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네. 왜 그런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런지.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미생님 만나서 이렇게 자동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피부로 많이 와닿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현직에 계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실감나게 전달을 해주신 것 같고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초대 손님을 불러놓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던지거든요. 그래서 네. 미생님에게 땡땡땡이란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죠? 그래서 마지막 코너입니다. 코너.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예상 가능한 질문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미생님에게 땡땡땡이란 하면 그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미생님에게 테슬라란 두려운 존재다. 두려운 존재다. 네. 두려운 존재다. 그 한마디에 많은 게 함축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거꾸로 제가 듣기에는 자동차 회사에 계신 분이라면 본인의 포지션을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단한 존재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저희에게 테슬라는 사실 고마운 존재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밖으로 얘기는 안 해지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테슬라 없었으면 자동차 회사는 늘 굴뚝산업 취급만 받았을 거라고요. 지금은 자동차 회사는 이제 성장하는 기업, 앞으로 10년이 기대되는 분야로 바뀌었어요. 제 책의 결론이 그거예요, 사실은. 지금 얼마나 가슴 뛰어요, 지금. 두렵지만 지금 완전 가슴 뛰는 거거든요. 잘릴 일이 없어요, 지금. 자동차 회사에 지금 들어오시면 잘릴 일이 없어요. 사람이 모자라서 엔진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쓸 정도니까. 엔진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만 내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워낙 해야 되는 분야가 너무 많아져서. 왜? 테슬라가 다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보험 산업까지. 보험, 배터리, 자동차 생산, 그죠? 자율주행, 뭐 만드는 거, 뭐 족족 다 너무 우리가 안 해왔던 새로운 것들을 다 보내줘서 솔직히 얘기해서 테슬라는 땡땡땡 고마운 존재다. 정말 고마운 존재다. 네. 자동차 업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을 저는 우리 산업을 바꿔준 생기 있게 전쟁터로 그렇죠. 사실 그렇죠. 만들어준 고마운 존재다. 사실 솔직히 주식으로 따지면은 GM 포드가 멀티플이요 6에서 7밖에 안 됐어요. 6배, 7배. 이거 전에 지금은요 그 12배 정도 줘도 되나?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IT 기업 되면 멀티플 20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그러면 뭐 감사하죠. 저도 주식 갖고 있는데. 아, 네네네. 응? 아, 그죠. 그렇구나.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들었어요. 저도 멀리 그래요?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자동차 비스님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책 나온 오토워도 꼭 잘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맨날 공학 얘기만 하다가 음. 그 애널리스트 이렇게 날카로운 얘기를 또 다른 시각으로 저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오늘 너무 좋은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미생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빠이빠이.